안녕하십니까. 불법도 탈법도 없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이거 청와대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 딸 문다혜의 그 해외 이주와 사위 서씨의 그 취업 특혜를 두고서 청와대에서 한 말입니다. 그럼 불법도 탈법도 아니면 위법입니까? 이런 말장난 하는데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제 북한 목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곳이 삼척 항내인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핸드폰까지 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국방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삼척항 인근하고 삼척항 내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밝혀지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군대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구라입니까? 이런 구라를 쳐대도 되는 겁니까? 군대가 어떤 조직입니까? 그럼 군대에서 포상에 가는데 그 근처에 아무데나 살아라고 합니까? 아무데나 사서 맞으면 맞고 말면 말고 없어지면 작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말하는 게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 말장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태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사이에는 친아들은 없었지만 부통령이던 그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들이면서 이 이강석 본인이 저지른 비리는 없었지만 이강석을 사칭한 비리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강석을 사칭한 자가 모 지방 안동으로 기억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지명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동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동 지역에서 군수도 부르고 경찰서장도 부르고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칩니다. 호통도 치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받고 차비도 두둑히 얻어서 가는 그런 좀 대접받고 다녔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윤보선이나 허정이나 최규하 등은 드러난 것이 없고,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도 친인척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전두환이랑 굳이 이야기하자면 전두환의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협회 회장을 했죠. 정경환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별히 나중에 처벌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게 있었고, 진짜로 본격화된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본격화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소통령이라고 불렸던 김현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었죠. 아들이죠. 이 김현철이는 정말 막강 파워였습니다. 그러니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인사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개입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터진 사건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한보 사건입니다. 한보 철강 사건입니다. 한보는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 회사였는데 1000%가 넘는다는 것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 당시에도 1000%가 넘는 회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 1000%가 넘도록 불법 대출 알선을 해준 게 김현철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비리가 있었고, 그 정태수 회장은 지금 몽골인가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때 홍삼트리오라고 불리는 김대중의 세 아들이 있었죠. 이 세 아들들은 김현철에 비하면 국정에 관여한 부분은 드러난 부분은 없고, 단지 이 세 사람이 각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각자 돈을 받아 챙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노무현 때 박연차 게이트라고 있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의 사건은 뭐냐 하면, 노무현의 딸 노정현이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사는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640만 불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640만 불이 아파트 가격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는 그 중간에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바람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이 왜 유야무야 되었느냐, 이 수사 도중에 노무현이가 지가 날개도 없으면서 날개 달린 듯이 날개 달린 신용을 내다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문재인 새끼들 문제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딸이 사이가 그 외삼촌하고 같이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걸 또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하도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드러난 부분만 보더라도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또 그 손자가 다녔다는 학교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국당 곽상도 의원한테 해외 이주자 학생 명단을 가릴 거 다 가리고 넘겨주었다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발급된 이 문서를 가지고 또 터집을 잡았어요. 징계를 3건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이 무슨 날벼락이겠습니까? 대통령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소중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집에 가면 누구 아들이고 딸이고 누구 아버지고 어머니고 남편입니다. 대통령 가족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뒤진다 해도 이 사람들 지 아들, 지 딸, 지 부모만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가 이 시대에 불쑥 나타났는지 정말 한심하게 거지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역사를 보면 이렇게 환관들이 판을 치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때는 고려 중기 정도가 되겠죠. 의종 때로 고려 의종으로 기억합니다. 고려 의종 때의 환관들이 설치고 다녔죠. 이 환관들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느냐, 왕의 후궁도 급탈을 하기도 하고 대장군의 수염을 뽑기도 하고 대장군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했습니다. 이것이 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무신난의 원인이 되었고 이것이 고려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제 눈에는 지금의 청와대가 딱 그렇게 보입니다. 각 부에 지금 장관들이 있습니까? 장관들이 눈에 보입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이것저것 전부 다 합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위수 김동을 외치던 김일성주의자들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아직까지도 저량서를 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부의 조직 체계는 피라미드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라미드처럼 위계 질서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위계 질서를 어느 한 부분을 빼먹고 패싱하고 그 아래로 바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장관을 빼먹고 국장이나 가장이나 직원한테 직접 지시를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청와대 참모가 국방장관을 오라가라 하지를 않나? 국방부 발표문까지 저거가 조율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위법이고 탈법입니다. 이런 걸 무소불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백악관보다도 더 많은 참모진들 거느리고 하는 짓이 뭡니까?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덧붙이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격언을 오늘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오늘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